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13mm 정도, 114mm 조금 안 되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예요. 거의 뭐 한 1cm 조금 넘게 좌우 폭이 평균보다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1cm 정도 광대가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154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48mm예요. 두상은 6mm 정도, 광대는 한 11mm 정도, 턱은 한 11mm 정도 이렇게 넓은 대략 한 1cm씩 좌우로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두상이 그나마 작은데 그래도 남자 평균보다는 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거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120 한 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 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길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좌우로 넓은 거는 거의 1cm가량 넓고요. 상하로 긴 거는 뭐 1, 2mm 긴 거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은 짧고 넓은 얼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거리를 재는데 지금 이 중안면부 길이를 보는 건데 이게 54mm 정도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56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한 2mm 정도 짧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요거는 하안면부를 보는데 이게 지금 남자 평균이 70mm거든요. 근데 71mm 정도 되니까 한 1, 2mm 긴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은 중안면부가 길고 하안면부가 조금 짧은 이런 모습인데 뭐 부분 부분으로 보면은 중안면부가 짧은 편에 하안면부가 긴 건데 하안면부 중에서도 이 상악이 긴 거예요. 하악은 오히려 짧은 편이죠. 근데 좌우로가 1cm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하안면부 길이도 70mm보다는 더 길어져야 비율이 사실은 맞는 거고요. 중안면부는 그거 생각하면 4, 5mm 정도 길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짧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짧아서 코가 되게 짧게 느껴지고 이게 짧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얘는 길게 느껴지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로 높고 상하로 짧은 얼굴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정면에서는 중안면부가 짧고 하안면부가 긴데 하안면부에서도 특히 상악 부분이 긴 거지 하악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율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큰 얼굴이죠. 그런데 좌우로 넓은 게 상하로 긴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인다, 넓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귀밑값을 보는데 보통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한 2.5cm 조금 넘게 있거든요. 3cm는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요걸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보통은 콧볼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걷을 때 귓볼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귓볼이 조금 위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보면 지금 하악각이 한 2cm 정도 있으신 거기 때문에 사각턱을 자를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이 오목하게 돼 있는 게 턱선이 안 나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요 길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요 부분이 꺼진 게 조금은 아쉽고 턱선이 불분명해서 볼하고 목하고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게 조금 단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각턱을 자르기보다는 턱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지금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턱의 전진량이 10mm 이상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도 조금은 짧고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살짝 콧대도 높이면서 코끝이 조금 높아지고 길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 그래도 전진량이 한 8, 9mm 정도 필요한 상당히 심한 무턱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조금 많이 보이는 거는 턱을 들고 있어서 조금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가 짧아서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짧다 그랬잖아요. 중안면부가. 그래서 콧대를 조금 높여서 이 부분이 길어 보이게끔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턱은 무턱이 심하기 때문에 전진량이 대략 한 10m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여기 피부음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메꿔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얼굴이 긴 게 싫고 조금은 그래도 얼굴이 조금 턱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서 이런 부분은 뼈를 삭제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심한 무턱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은 턱관절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죠. 그리고 하악각이 뒤로 이렇게 가 있죠. 이건 하악 외소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대부분 발치 교정을 하면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하악 외소증이 심하다 보니까 입 나온 느낌도 너무 커서 오히려 발치 교정한 거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잘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코를 높여주고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주는 이런 형태로 된다면, 또 길이가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살짝 줄여준다면 훨씬 옆모습에서 비율이 좋고 입 나온 느낌도 없고 콧구멍 보이는 것도 없고 무턱 느낌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턱은 뭐 전진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턱선을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전진을 하면 더 뾰족해집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굴이 좌우로 넓은데 상하로 짧으니까 이 길이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길어 보이니 이 부분을 좀 줄일지, 이건 개인의 선택 영역인데, 짧아지면 어려 보이는 느낌은 들지만 조금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길어지면 갸름한 느낌은 들지만 입하고 이 턱 사이 거리가 이 입의 좌우 폭이 좁기 때문에 좀 이게 과장돼서 너무 커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수치적인 비율도 중요한데 입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입이 조금 좌우폭이 작아요. 그런데 턱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면 오히려 이 턱이 너무 부해 보일 수가 있어서 길이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닥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턱관절이 있는 요 부분은 뭐 조금 튀어나와 있고 뒷광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글쎄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사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돌출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면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정면에서 보면 이 관자놀이에서 나오는 요 라인 자체가 광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광대는 줄여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두상도 크고 턱도 좌우폭이 넓은 편인데 광대가 줄어드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굳이 광대를 줄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환자분이 말씀해준 45도 광대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이거 좀 있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광대는 그닥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환자분이 45도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느끼냐라는 거를 이 각도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 부분이 꺼져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솟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려지는데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솟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45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 요 정도 튀어나온 게 남자로서는 그닥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자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콧대가 일단 생겨서 코가 조금 길어져 보여야 되는 거랑 실제로 길어져서 콧구멍 안 보여지는 거랑 코가 조금 높아져야 되는 거, 이게 만약에 된다면 또는 동시에 이게 하고 나서 코가 조금 높아지고 나고 길어지고 나면 앞광대나 팔자 부분이 꺼져 있는 거를 볼륨을 좀 만들어주고 요 눈 밑에 지방이 살짝 있거든요. 요걸 살짝 펼쳐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보면 여기에 눈 밑 지방이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고 앞광대 부분이 이렇게 꺼진 게 보이고 팔자 위쪽에 불룩한 게 보이고 팔자가 꺼진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앞광대나
팔자 쪽, 그 다음에 눈 밑 지방 펼치는 거, 요 세 가지를 조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치아 중심 라인이 그럭저럭은 잘 맞아요. 조금 틀어지긴 하지만 턱도 그렇고요. 살짝 이쪽으로 돈 느낌이 조금은 있죠.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치아 중심에서 오른쪽 폭을 재보면요. 이쪽이 60mm 조금 안 되게 측정이 되죠. 이게 오른쪽이고요. 왼쪽도 한번 이 상황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55mm 정도 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4, 5mm 정도 폭의 비대칭이 있죠. 이 좌우 폭의 비대칭은 그 어떤 수술로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다만 축의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닥 비대칭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쪽이 넓으면 이 사각턱은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쪽이 좁으면 이 사각턱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환자분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 사각턱이 잘 안 보이죠. 비대칭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왼쪽에서 봐도 사각턱이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폭의 비대칭은 있어서 이런 폭의 비대칭을 환자분이 가리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이쪽으로 돌리고 계세요. 이러면 오히려 폭의 비대칭이 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면요. 이쪽 귓바퀴 보이는 거, 오른쪽 귓바퀴 보이는 거랑 왼쪽 귓바퀴 보이는 걸 보세요. 그럼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이 CT는 지금 정렬이라는 걸 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 모습이면 귓바퀴가 둘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쪽이 조금 잘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트라구스라고 하는 요 귓볼 앞에 있는 요 튀어나온 게 양쪽 다 보이죠. 여기는 이게 보이고요.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자분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폭의 비대칭이 덜 보이게 되죠. 근데 옳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내시는 게 이 비대칭을 고치는 방법이지 이걸 굳이 막 수술로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굴 중심,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요.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으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코에서부터 턱 끝까지 살짝 이렇게 삐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광대 있는 데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면 지금 두상도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왼쪽이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턱은 이쪽 배에서 일로 돌아가는 느낌이지만 두상은 또 일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 게 환자분의 광대 모습에도 변화를 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 광대는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은 살짝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는 느낌이 조금 있죠. 이 뒤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이쪽이 두상이 튀어나오니까 광대도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처럼 고개를 이쪽 방향으로 살짝 돌리고 지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 불만사항 한 번씩 읽어보면요. 무턱이어서 하악이 너무 빈약해 보여요 하셨는데 하악 외소증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고요. 하악 외소증의 경우 이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길이를 재는데 이게 굉장히 짧아져 있고 사각턱이 보통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악 외소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이 그런 상태고 하악 외소증 환자는 무조건 턱관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턱관절이 계속 디스크도 달고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단순히 소리 나고 가끔가다 뻐근한 느낌만 들린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행되는 소견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타고났어요. 우리 강아지들 뭐 포메라니언 이런 애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나이 먹으면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기를 턱 관절이 안 좋게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술은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턱에다 보형물을 넣고 뭐 어쩌고 한다고 광대를 줄이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 턱 관절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잘 때 스플린트라고 해서 이 치아 사이에 끼는 그 마우스피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끼면 이 턱관절이 약간 이완되면서 얘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이갈이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턱관절이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인공관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뭐 20대, 30대 때 인공관절로 가느냐, 아니면 5, 60대 때 가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잘 버티다 쓰느냐, 이거는 환자분의 습관에 따라 달려 있고 그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거를 치료해서 완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턱수술 못한다, 광대수술 못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품을 하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광대에서 소리가 난다. 하악외소증 환자들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면 이 턱관절이 앞으로 빠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건 광대 소리가 아니라 이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고 그런 소리가 나고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턱 라인을 또렷하게 만드는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정면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턱이 무턱이어서 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부족하지만 가장 환자분한테 부족한 건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쪽 체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볼륨이 없어서 턱과 목이 구분이 안 돼서 턱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수술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형물을 만들어서 길이 조금 줄이고 여기서 한 10mm 정도 이렇게 나오는 보형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볼륨을 만들어 주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고개를 숙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턱은 한 10mm 정도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 폭은 그냥 개인 선호도예요. 조금 좁은 사각턱 턱끝을 원하면 30mm 정도, 조금 넓은 사각턱이면 40mm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이 정도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볼륨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볼륨이 만들어지는 게 턱선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턱을 밑으로 만드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만 옆으로 만드는 게 턱선을 만드는 핵심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형물 디자인은 한 요런 형태가 될 텐데 뭐 요런 부분을 몇 미리로 할 거냐, 여기를 몇 미리로 할 거냐, 이 폭을 몇 미리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뭐 환자분이 원하시는 턱선을 따라서 조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광대가 너무 커 보인다 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광대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막 크다고 느끼신다면 절골에서 수술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이 코가 짧고 이 부분이 꺼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사진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런데 큰 게 싫다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뼈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살짝 갈아주는 거 정도로 만족하셔야지 이걸 절골에서 해가지고는 자칫하면 두상에서 이렇게 꺼져서 이렇게 되는 땅콩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광대를 줄인다면 사실은 옆광대가 줄어야 되거든요. 45도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은 게 지금 보면 옆광대가 아주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는 아니어서 남자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다만 45도가 튀어나와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꺼져서 여기가 솟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굴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광대 위주로 부작용 최소한 선에서 희망한다 하셨는데 광대는 사실 줄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폭이 1cm 이상 평균보다 넓은 상황에서 얼굴이 작아지는 걸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광대 수술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차례 몇 년 동안 말하고 있는데 얼굴 옆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광대 수술이지 결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환자분 얼굴에서 이걸 없애는 게 광대 수술이 아니고 여기 좀 불룩한 거를 없애는 게 광대 수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광대 수술은 조금은 말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턱 호두주름 없애고 싶다 하셨는데 무턱인 환자들은 무조건 호두주름이 있어요. 그 이유는 턱이 없는 사람들이 입술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입을 닫을 때 이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입을 닫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호두주름이 생겨요. 근데 이 호두주름은 어쩔 수는 없는데 턱의 볼륨이 늘어나고 보형물로 턱선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두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톡스 맞는 게 중요하고 입 닫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습관은 지금 뭐 한 근 환자분이 지금 03년생이니까 20년 넘게 본인이 습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톡스 도움을 받거나
또는 턱뼈 볼륨이 늘어나면서 이게 피부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이런 효과들, 그런 걸로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이 호두주름이 결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무턱 환자들은요, 두 가지 정도 불만사항이 있어요. 호두주름, 그 다음에 여기 볼살.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심하진 않지만 여기에 볼록한 이 불독살이라고 하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체부 볼륨이 없어서 그렇고요. 무턱이어서 입을 닫는 습관이 아래로 올리기 때문에 호두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도의 축소를 최소한으로 한다면 어느 부위를 줄여야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도 줄일 건 많이 없고 실제로는 뒷광대가 줄일 게 있기는 하지만 원하고 싶지 않다. 광대 턱 말고 추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코랑 앞광대 팔자 정도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코는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콧대를 높여서 코가 좀 길어 보이고 코끝을 내려서 중안면부가 조금 긴 느낌으로 비율을 만드는 게 시각적으로 비율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제 원픽은 턱이고요. 1번 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하라면 코예요. 그 다음에 욕심나면 앞광대, 팔자를 포함한 요 중안면부 부분. 광대는 글쎄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환자분처럼 턱의 체부 볼륨이 많이 부족한 하악외소증 환자는 턱 전진에서는 절대 원하는 모습을 얻을 수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턱만 뾰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체부가 더 없어져서 아마 괴로우실 거예요. 절대로 반대하는가. 화학외소증 환자에서 전진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살골에 가깝습니다. 광대 축소와 턱끝 전진 동시에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부작용 확률도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광대는 반대하고 싶고요. 턱끝 전진술은 환자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턱 보형물 삽입이나 광대 축소 시 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지 궁금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술이 무리를 주지는 않아요. 환자분 같은 분들을 제가 수백 명을 수술을 했는데 턱 관절은 계속 진행성, 퇴행성 변화를 겪는 관절 질환이지 이 수술을 한다고 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